안녕하세요. 10억 주식입니다. 사실 이번 주 라이브 쉬려고 했는데요. 실제로 쉬었죠.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로 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, 왜 나는 쉬면 안 되지? 라고 생각을 하다가, 라이브를 못하는 대신에 영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게시글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금요일날 100주 추매했죠. 자, 그래서 제 보유량은 5,300주가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시장에는요, 언제나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. 그죠? 일단 제 계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4,000주, 1,300주, 5,300주 맞죠? 많이 떨어져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그러나 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. 왜냐? 떨어지면 더 하면 되니까. 그죠? 자, S&P 500으로 보면 올라갈 때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.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?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1990년대부터요. 2023년 현재까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. 이것 때문에 팔아야 된다. 이것 때문에 팔아야 된다. 그죠? 지금도 똑같습니다. 뉴스, 미디어, 유튜버 다 마찬가지죠. 이때 사야 된다. 이때 팔아야 된다.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되신 분 있습니까? 저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미디어를 보고 주식을 하면요.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. 그러면 더 과거로 가볼까요? 더 과거로 가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을까요? 예. 팔아야 될 이유는 수백만 가지입니다. 수백만 가지. 전쟁도요, 늘 있었고요. 인플레이션도 있었고요. 금리 인상도 다 있었던 일입니다. 근데 왜 자꾸 그런 거에 흔들리냐? 본인이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주식은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. 스스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잖아요? 그러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럼 그때부터 뭐다? 도박이 되는 겁니다. 왜?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고 싶거든요. 자, 벌써 7월에 정고점이었잖아요? 그때 팔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자,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? 다음에 상승했을 때 무조건 팔게 됩니다.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득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트레이더고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갬블러로 3단 변신을 하는 거예요. 마젤란 펀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3년 동안 2600%의 수익률을 냈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봤을까요?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. 시장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다.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. 주식은 복리의 효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사고 파는 거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? 그러면은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10년 뒤에도 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, 사야 되는 이유를 고민하면서 매매를 할 겁니다. 제가 그 작년에 TQ가 60불 됐을 때도 안 팔았습니다. 그때 떨어질 줄 몰랐냐? 알았습니다. 자, 올해 7, 8월에 제가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. 떨어질지 몰랐냐? 알았습니다.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. 그러나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. 왜 그랬죠? 그게 제 원칙입니다. 시장이 과열됐을 때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시장이 과열된 상태가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한 대로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100주를 매수를 한 거고요.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?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. 적정 밸류에이션이 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제 TQ 수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요새는 또 배당까지 잘 주더라고요. 자, 제가 볼 때 이 노란색 타원 있잖아요. 이쪽에 들어오면은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좀 다른데 나스닥은 비싸지 않은데 나스닥 100이 비쌉니다. 왜 그러냐면 AI 열풍으로 있어서 거품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이 없어지는 것을 사실 원했어요. 왜 그러냐?
거품이 생겨가지고 끝도 없이 올라갔던 게 닷컴 버블이거든요.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으면 좋아지는 겁니다. 오히려. 그러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. 그죠?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야지 레버리지의 복리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빨리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거는 거품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런 거품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면 안 돼요. 왜?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장이 좋습니다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결국에는 언젠가는 기억도 안 나는 뉴스가 될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. 제가 과거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저는 확신을 했어요.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리만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미중 무역 사태. 그죠? 그 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가 폭락도 다 제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. 그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. 예.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분할 매수와 장기 보유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프로그램으로 다 테스트를 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이나 미디어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애들에 저는 휘둘리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제가 이해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아들여셨으면, 그래서 같이 부자가 되자, 그 목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제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을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. 네. 근데 경기 둔화의 모습은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, 그래서 다음 주 라이브에서는 주요 기업의 실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.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. 다음 주에 봬요. 감사합니다.